자, 그 다음 7, 8을 보겠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가 나왔는데요. 하반기 실적은 좀 상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내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서 5월에 매출이 20% 상승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3분기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 업체향 고객사의 패널 점유율 상승을 반영하여서 FPCB 공급량 추정치가 약 10%가 늘어날 것이다. 북미에서 또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8월 보겠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북미 고객사양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은 부진했었대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여기 세 번째 먼저 얘기를 할게요. 2020년도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컨센서스가 소폭 하회가 되었대요. 이유인 즉슨 이제 북미 물량이 축소가 되었고 뭐 수요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급감이 되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크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CD 기반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름 괜찮았다. 이게 좀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RF PCB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1, 2개월 이상 빠르기 때문에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감소폭이 미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RF 모듈당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먼저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5G 눈높이가 많이 상향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5G 폰을 갖고 5G 폰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라던가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DKT와 BH가 공동으로 개발한 5G 안테나 케이블 를 퀄컴으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이게 하반기에 채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대요. 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0년도 5G 매출액은 200억 원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21년도 매출의 변수는 스마트폰에 관련해서 FPCB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건 채용이 되고 어떤 건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 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21년도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EV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규모의 경제에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1년도 매출액 360억 밖에 안 될 거야. 요거는 전체 매출액에 비해서는 좀 미비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기차 관련해서 진짜 좀 뚫었다? 하나에 뚫었다. 그리고 이게 물꼬를 터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2022년도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패널 고객사의 점유율 상승에 따라서 FPCB 공급량 추정치가 약 10%가 상향이 될 것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의 공급량 추정치를 딱 보니까 10%가 상향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이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5%가 상승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의 상승률에 따라서 FPCB의 공급량이 10%가 늘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전망치는 5%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대요. 드디어 이제 아이폰이 나온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년도 북미 고객사 OLED 채택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폴더블 FPCB가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 등의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BH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9월하고 10월 보겠습니다. 3분기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 신제품이 공급이 시작이 되었대요. 국내 고객사 폴더블에서 스마트폰 플래그십 신제품 향해서 공급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스마트폰 업체 3분기 출하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분기 대비해서는 정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주요 스마트폰 업체 출하량의 회복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 지금 OLED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삼성은 지금 현재 QLED를 밀고는 있는데 이 OLED를 만약에 삼성에서도 채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공급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내년 하반기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지금 OLED를 탑재를 했으니 앞으로의 스마트폰에도 계속적으로 OLED를 집어넣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제 3분기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품의 네 제품 전 라인업 다 OLED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 중에 3개는 BH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수혜는 4분의 3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1년도 5G 안테나 케이블 퀄컴사의 모뎀과 그리고 RF 모듈을 연결하는 케이블로 공식 사용이 승인이 되었대요. 독점인데 승인되었어.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21년도 5G 관련해서 5G 안테나 케이블입니다. 5G 장비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5G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MM 웨이브 폰에서 대당 6대의 안테나가 들어간대요. 21년에 폰이 8천만 대가 나가게 되면은 동사는 1,500억 원의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5G 폰에 대한 모멘텀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BH가 지금 돈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G 안테나 케이블 관련 실적이 반영되었을 때는 21년도에 OP가 뭐예요? 오버파워인가? 막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 챔프 너무 OP야 막 이 캐릭터 너무 OP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OP가 아니고 영업이익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해의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24%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년도 그러니까 볼만하다. 북미 고객사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가 지연이 됐어요. 이거는 전분기에는 분명히 악재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3분기만 반짝 보는 게 아니라 매출이 지연이 된 게 4분기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BH를 4분기까지도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기보다 21년도 성장이 더욱더 주목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 이유가 지금 3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북미 고객향 물량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LED도 될 것이고 북미에서, 그리고 5G 관련된 5G 폰도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21년도 북미 고객사양 5G 물량 공급 확대, 요거는 정말 괜찮은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 퀄컴 4세대의 5G 모뎀 칩 출시로 인해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공급도 올라가고 있대요. 퀄컴이 지금 공식 승인됐다고 했잖아요. 5G 모뎀 칩에. 그러면은 여기에 부품이 납품이 되고 퀄컴의 많은 스마트폰에 막 탑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탑재가 됨으로 인해서 같이 BH도 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퀄컴의 밸류체인은 뭐냐? 그럼 우리가 BH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V, 이제 전기차 나옵니다. EV FPCB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대요. 아까 전에는 좀 미비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연말 기점으로 OEM 업체향 납품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고객사 확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력은 굉장히 넓혀져 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넓혀지고 돈을 많이 벌수록 2017년도의 주가 흐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양면도 있고 다층도 있고 단면도 있는데, 보면은 단면하고 기타 그리고 양면 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LCD라던가 좀 평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된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5G RF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층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시키고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형 가전제품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휘고 짜투리 공간 활용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좀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5G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고, 그래서 이제 BH가 여기에 따라서 비중을 이렇게 늘리고 있구나, 판매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RF BU 같은 경우에는 1884억 원의 매출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다층 같은 경우에는 15%가 38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5G라던가 소형가전, 모바일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2020년도 10월 21일 SK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 매출의 흐름에서 비중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이 회색만 잔뜩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살색은 거의 없다시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태블릿에 관련된, 이 살색이 태블릿이거든요. 태블릿에 관련된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스마트폰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타 이 부분은 OLED와 관련된 거나 EV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거의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라던가 폴더블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분기별로 보던 연간으로 보던 이 흐름은 똑같아요. 그리고 자 5G 안테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생겨있는 이 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퀄컴 여기 칩이 있죠. 이 퀄컴에서 5G RF 모듈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다.